자, 우리 윤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 바로 단도직입 쪽으로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독립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직장인을 모셨습니다. 우리 안달녀, 예, 선영님, 예. 네, 안녕하세요. 독립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네, 30대 직장인입니다. 네. 예, 거의 뭐 유관순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컨디션이 지금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직장 생활 한 5년 차 정도 됐는데, 제가 한 학자금 대출 때문에 한 3천만 원밖에 사실 못 모았어요. 근데 지금 나이도 있고 해서 좀 독립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엄청 까마득한 실정이고, 요즘에 중소기업 대출 굉장히 많이 해준다고 해서 조금 알아보긴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본 게 뭐 중소기업 뭐 전세 대출 이런 거 좀 알아봤고, 버팀목 대출 같은 거.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전세자금의 70%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하고, 이제 회사 근처에 있는 집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한 집이 없는데, 이거 제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최선인지 궁금해서 윤쌤을 좀 만나 뵙고 싶다고 성우님께 좀 많이 졸라봤습니다. 그럼 지금 집이 어디고 회사가 어디예요? 위치가? 역으로 따지면은 수유역인데, 집이 수유? 네, 역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고, 회사는 역삼에 있는데요. 또 역삼역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저 그러면은 독립을 원하는 이유가 출퇴근이 힘들어서인가요? 네, 단순히 출퇴근이 힘들어서인데, 뭐 보통 1시간 정도 거리면은 그냥 참고 다녔을 것 같은데, 이게 1시간 40분에서 1시간 50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진짜 회사 갔다가 집에 오면은 자기 바쁜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끝나버리니까 뭔가 되게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독립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숙면이 좋네요. 숙면이 좋죠. 남들한테 기대서 자기 참 좋죠. 출퇴근 외에는 독립을 해야 될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그쵸, 딱히 없죠. 그래서 엄마 집에서 하는 게 최고고. 아, 그래요? 엄마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니까 딱히. 저는 그러면 사실 그 출퇴근만이 이슈라면 네. 독립을 좀 안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5년 생활하면서 뭐 대출 갚고 3천만 원 시드머니 있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빚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70%까지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1억짜리 집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근데 사실 그 역삼 주변에는 1억짜리 괜찮은 집을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맞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반전세를 구해버리면 네. 월급의 일부가 그 또 월세로 나가게 되고, 네. 대출 7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나가게 되고, 네. 그리고 시드머니는 하나도 없게 되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반전세를 그리고 고려 안 해본 건 네, 아니었었어요. 생활비도 써야 되고 밥값부터 뭐 다.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출퇴근이 힘들어서 집을 구하는데 영끌을 해서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러면은 계속 이제 생활비 쪽이나 뭐 월세나 이런 게 더 나가게 되면 네. 결국은 지금 시드머니도 없어지고 추가적으로 계속 지출이 생겨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단순히 직장 근처에서 월급 받은 걸로 생활하고 다 끝날 것 같아요. 회사를 위해서 돈을 주객이 회사 된 옆으로 거지. 오면서 주곡이 된 거, 주객전도가 된 거. 그래서 돈을 저는 쓰러 회사를 다니는 거. 만약에 다른 이슈들이 좀 있었다면 네. 뭔가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나가는 거면 제가 뭐 그것까지 말릴 수는 없겠는데, 일부러 엄마랑 갈등을 한번 일으켜봐요. 아니 그러면 안 되고 엄마한테 잘 비벼야지 오랫동안 엄마랑 살 수 그래서 있으니까. 출퇴근만이 문제면 그 시간을 사실은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오디오북 같은 것도 듣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출퇴근 시간에 너무 붐빈다, 네. 그러면은 그 시간에 뭐 카페에서 뭐 자기 개발을 하던가 아니면 운동을 하고, 네. 좀 한가한 시간에 또 여유롭게 퇴근을 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그 다음을 또 생각할 수 있고, 그 3천만 원 모으신 거랑 그리고 이렇게 출퇴근 힘들게 하면서 자기 개발해서 또 앞으로 자기 가치를 올린 걸로 네, 다음 시드머니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겠죠. 독립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유라면, 근데 영끌에서 독립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사실 영끌에서 투자하는 것도 아니지만 독립을 위해 모든 걸 다 써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3천이 있고 네. 지금 뭐 일단 집에서 다닌다 치면 지금
이분이 집을 만약에 사고 싶으면 지금 단계에서 뭘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가장 필요한 거? 일단은 청약 통장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청약 통장 저희 아빠가 네. 저 완전 한 8년 전부터 5만 원짜리를 한 100번 정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한 5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은행 가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뭐 인정 금액이 뭐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5만 원이라서 네. 1회 그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1회 1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거든요. 네. 뭐 20만 원 넣어도 안 되고. 네. 근데 그 회차를 보면은 만약에 10만 원씩 넣었으면 지금 1000만 원짜리 통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나중에 공공분양 넣을 때 그 납입 인정횟수 높은 통장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뭐 한 5년, 10년 지나면 정말 가치 있는 통장이 돼요. 네. 그러면은 뭐 가점이 안 되던 특공 조건이 안 돼도 그 통장으로 좋은데 당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 5만 원에서 이제 당장 10만 원으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0만 원 1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500만 원은 이제 인정이 되고 납입 인정 금액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는 10만 원씩 쌓이는 거죠. 5만 원씩 쌓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100회 넣었지만 그럼 실질적으로 50회 인정 금액은 500만 원이죠. 횟수야 100회가 맞는데 네. 근데 이제 납입 인정 금액이 500만 원인 거죠. 쌤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네네. 게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이직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연봉이 전보다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오,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 전에 맨날 CMA나 아니면 예적금으로만 뭔가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었었는데 어쨌든 여유자금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건 어떻게 좀 더 활용하면 좋을지, 그래서 어떻게 시드머니를 만들 수 되게 있을지. 현명한 사람이다. 나는 연봉이 올랐을 때 이걸 또 어디다 쓸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그 여유자금이라 생각하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단은 지금 예적금이나 CMA도 전부 다 결국은 화폐 가치, 그러니까 화폐를 원화를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근데 원화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네. 계속 유동성과 저금리로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는 뭐 달러 자산이나 금 펀드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원화 같은 경우는 화폐잖아요. 근데 실물 자산으로 좀 갈아탈 필요가 있는데 네. 금 같은 경우는 실물 자산이니까 어느 정도 분산을 해서 네.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200을 저금한다 그러면은 네. 뭐 한 70만 원 정도는 금, 뭐 70만 원 정도는 뭐 달러 인덱스 펀드나 네. 그리고 뭐 나머지 한 70만 원은 뭐 CMA나 이런데 파킹 통장 같은 데다 넣어놨다가 쓸 수 있게, 그러다가 이게 좀 수익이 나고 네. 합쳐서 그때 이제 뭐 투자 같은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금 같은 거는 제가 사서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수수료랑 부가세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서 네. 펀드 가입하면 되죠. 금 펀드. 네. 정말 돈이 좀 여윳돈이 있고 이걸 장기 투자할 거면 사실 사서 갖고 있어도 되는데 네. 그런 게 아니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매달 꾸준히 네. 적립식으로 납입하기에는 펀드 상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간접적으로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래도 그 전에 윤쌤이 뭐 예적금 하지 말라고 원화 가치 떨어진다는 영상 한번 올려주셨어요. 예적금 하지 말라고는 안 했고 예적금도 사실은 뭐 저는 잘 안 하는데 네. 근데 예적금을 그냥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물 자산으로 좀 옮겨 탔으면 좋겠고 저희 지난 5년간은 그 실물 자산 중에 가장 좀 큰 수익을 본 게 부동산이었던 거고 근데 만약에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이제 그러면 뭐 금 같은 실물 자산으로 옮겨 타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물론 뭐 정부에서 규제는 많이 하고는 있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 이런 부동산 실물 자산이 오르는 거를 조금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왜냐면 유동성과 저금리와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돈을 지금 계속 확대 재정을 하고 있으니까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는 낮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저평가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또 오를 여지는 남아 있다는 거죠. 물론 많이 오른 애들은 더 오르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덜 오른 괜찮은 물건들 같은 경우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가 필요하니까 네. 그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분산 투자, 분산 재테크 그리고 원화로만 다 갖고 있지 말고 실물 자산에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요즘은 뭐 또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도 있어요. 리츠 같은 거 네. 빌딩 빌딩을 네. 이제 수백 수천 명이 같이 그 쪼개서. 펀드 상품으로 사는 거죠. 네네. 네, 그거는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가 되는 거고 네. 금펀드 같은 경우도 이제 실물 자산 간접 투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원화에만 다 넣어놓지는 말고 그렇게 뭐 달러, 금, 부동산 좀 분산해서 투자해 놓을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더라도 나머지 두 개가 올라주니까 네.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그런 식으로 재테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열정도 있으시고 하니까 물론 출퇴근 거리 너무 근데 뭐 우리나라 좋은 일자리들이 다 그 뭐 강남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강남권에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다 출퇴근은 사실 어느 정도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 시간을 좀 나를 위한 시간으로 오히려 막 너무 힘들고 고된 출퇴근이 아니라 네.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 거는 아마 재테크하는 것보다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뭐 퇴근 시간을 붐비는 시간 피해서 운동 추천해 주셨는데 저도 운동 너무 하고 싶었지만 그냥 집에 가면 자기 바빠가지고 늦으니까. 그럼 직장 근처에 괜찮은 운동하는 곳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집 근처를 말고. 네. 나는 거기서. 운동을 점심시간에 바로 옆에 헬스장에서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저녁에 해도 다시 이게 뭔가 샤워하고 리프레시 돼갖고 다시 야근할 때도 야근하기 전에 운동하면 괜찮고 그리고 저는 만약에 성수고 제가 집이 용인인데 중간에 강남을 이제 3쿠션에서 쿠션 먹여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성수에서 강남 가고 강남에서 한두 시간 정도 책을 읽거나 운동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땀 빼고 샤워하고 완전 뭔가 새로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네. 근데 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운동을 하면 되고 네. 뭐 책 읽는 거를 좋은데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으면 그냥 앞에서 책 좀 읽다가 가도 되는 거고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나 영어를 배우고 싶으면 뭐 영어회화원 갔다가 거기서 좀 리프레시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면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가 뭔지를 먼저 찾아보고 그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고 그러면 이제 또 붐비지 않는 지하철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기한테 뭐 자기만의 시간을 주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자기만의 루틴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야 그게, 자기가 네. 오래 버티지. 1년, 2년 지나면 되게 또 다른 자신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재밌게 돈도 많이 3개월마다 모아져 저는 한동안 되게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을 때 3개월마다 뭘 바꿨어. 뭘 바꿨어? 피아노 학원 다니다가 중국어 학원 다니다가 그래서 결국 남는 건 없었는데 그때 저는 제일 재밌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되게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시니까 사실 그냥 빨리 독립을 해서 몸을 편하게 하자라고 했었는데 뭔가 시간 관리법까지 오늘 배운 것 같아서 좀 더 나은 제가 될 수 있는 포장 잘하네. 배움을 얻는 것 김영만 같아요. 선생님 같이 금손이네. 포장 대마왕이네. 네. 오늘 망한 줄 알았거든요. 아 정말요? 안 그래도 오늘 유튜브를 찍내 만에 하시긴 하셨는데 근데 저는 진짜 그냥 뭔가 독립의 해답을 얻고자 했지만 또 뭔가 자기관리 시간을 쪼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고 참아라 이거 집 살려면. 참으래요. 결론이 이거네. 독립은 다음 생에 하는 걸로 결혼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뭐 또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뭐 또 궁금했던 거? 아까 전에 지금 막 이 시간에 다 여쭤보고 이래저래 컨설팅 잘 받아가지고 뭐 내일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자신감을 얻고 갑니다. 네, 저희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주시면 네.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